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감인 에드워드 잭슨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 건물 곳곳에 재활용함이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몇몇 학생은 안에 액체가 남은 채로 탄산음료 캔을 그것들 안에 던져 넣습니다. 남은 탄산음료는 매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재활용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용기를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반드시 비우기를 요청합니다. 음료를 다 마실 수 없으면 재활용함에 용기를 넣기 전에 남아있는 액체를 모두 화장실 세면대에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더 깨끗하고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모두 협조할 것을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글 1-1의 소재는 음료수 용기의 배출입니다. 남자는 음료수가 남은 채 탄산음료 용기를 재활용함에 넣어서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났고 재활용이 더 힘들어지니 완전히 용기를 비운 다음 재활용함에 넣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음료수 용기의 내용물을 비운 다음 재활용함에 넣도록 요청하려고입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란다, 저를 작업실에 초대해 주어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앉으세요. 저는 이 공간을 3명의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쓰지만 지금은 그들이 외출했어요. 그렇군요. 작업실이 정말 멋있고 아득해요. 갖고 계신 모든 식물이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것들이 공기를 상쾌하게 해줘요. 그것들을 누가 돌보나요? 작업실을 공유하는 우리 넷이 돌아가면서 그걸 해요. 그거 좋군요. 화분에 부착된 작은 메모장은 뭘 위한 건가요? 그건 식물 돌봄 일지예요. 우리는 식물에 언제 그리고 얼마나 물을 주는지, 식물이 얼마나 많이 햇볕을 받는지, 식물 위에 벌레가 있는지 등을 적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당신 차례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겠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물을 키울 때는 돌봄 일지를 쓰고 공유하는 것이 정말 유용해요. 이글 1-2의 소재는 공동으로 식물 키우기입니다. 여자는 공동으로 식물을 키울 때 식물의 돌봄 일지를 함께 쓰면 식물 관리에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공동으로 식물을 키울 때는 돌봄 일지를 함께 쓰는 것이 유용하다입니다. 따라서 1-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도로시 존스겠군요. 저는 폴 쿠퍼입니다. 그냥 폴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폴. 도라라고 불러주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의 이메일을 읽었어요. 수행을 개선할 점을 알아내고 싶어 하는군요. 맞아요. 힘을 덜 들이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어요. 알겠어요. 바로 그 점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저 기계 위에서 2분간 달릴 거예요. 저는 당신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분석할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야 할까요? 500m 경주에서 달린다고 상상하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건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경기 중 하나지요. 그리고 당신의 달리기 기록을 점검한 다음 저는 당신을 위해 5회 분량의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거예요.
그런 다음 저는 당신을 그 프로그램으로 코치할 거예요. 좋아요. 가서 옷을 갈아입을게요. 이글 1-3의 소재는 달리기 훈련입니다. 여자는 더욱 빠르고 덜 힘들게 달리기 위해 남자를 찾았고, 남자는 여자의 달리기 기록을 분석한 다음 훈련을 계획하겠다고 말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달리기 코치와 훈련 신청자입니다. 따라서 1-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컴퓨터의 그 사진은 뭔가요?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 형의 앞뜰에서 캠핑했어요. 정말요? 재밌었겠네요. 그래서 나무 옆에 이 집이 형의 집인가요? 네, 그는 거기에서 꽤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나무에 새 집이 있네요. 형이 새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군요. 오, 그건 제 조카들의 새 집이에요. 그들이 그 새 집을 직접 만들었지요. 좋네요. 오, 당신이 바비큐 그릴 옆에 서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 분명 당신이 요리를 했겠네요. 맞아요. 제가 캠핑 요리사였죠. 텐트가 앞뜰에 있군요. 좋아 보여요. 우리에게 맞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근사하네요. 와, 텐트 옆에 손수레 안에 있는 이 수박들이 크군요. 제 형이 그것들을 뒤뜰에서 길러요. 올해 그것들이 참 잘 자랐어요. 당신이 형의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군요. 이글 1-4의 소재는 집 앞뜰에서의 캠핑입니다. 텐트 옆에 손수레에 큰 수박들이 있다고 대화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칼라와 한국 여행을 위한 짐 챙기기를 끝냈니? 거의 다 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의 파란 여행 가방을 사용해도 괜찮지요? 물론이지. 하지만 일주일의 여행을 위해서는 그게 약간 좀 작지 않니? 안 작아요. 제 배낭도 가져갈 거라서요. 그렇구나. 한국에서 반드시 작동하도록 플러그 변환기를 확인했니? 네, 그렇게 했어요. 그건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제 노트북과 다른 기기들에는 플러그 변환기가 필요 없어요. 잘 됐구나. 그리고 L가이드라는 번역 앱에 대해 들어봤니? 그게 매우 유용할 것 같구나. 제 휴대전화에 이미 그걸 다운로드 했어요. 하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잘했다. 오, 여행용 비상약 상자도 짐에 넣었니? 오, 아니요.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 사야 해요. 그럴 필요 없다. 우리 화장실에 여분이 하나 있어. 내가 가서 가져다 줄게. 이글 1-5의 소재는 외국 여행 준비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행용 비상약 상자를 짐에 챙겼는지 물었고, 여자가 아직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자 화장실에 있는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비상약 상자 가져오기입니다. 따라서 1-5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필깎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동 모델과 전동 모델이 있습니다. 잘 됐네요. 저는 수동 모델을 원합니다. 재고가 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15이고 저것은 $25입니다. 오, $10는 상당히 큰 가격 차군요. 그것은 더 비싼 모델이 영구 품질 보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좋군요. 그럼 저는 더 비싼 연필깎이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이 펜에 쓸 잉크 한 병이 필요합니다. 펜에 맞을 것 같은 값싼 잉크가 있습니다. 한 병에 $5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고급 만년필이므로 이 잉크를 권해드립니다. 한 병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해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손님은 총액의 10%를 할인받으시게 됩니다.
잘 됐네요.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이글 1-6의 소재는 문구류 구매입니다. 여자는 평생 품질 보증을 해주는 $25짜리 수동 모델 연필깎이와 한 병에 $15짜리 만년필 잉크를 샀고 쿠폰을 사용하여 총액에서 10%를 할인받았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4번 36달러입니다. 따라서 1-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댄스 워크숍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스, 좋은 소식이 있어. 켄트 댄스 클럽이 특별 댄스 워크숍을 개최해. 들었어. 세계의 전통 탈춤에 관한 거야. 맞지? 맞아. 내가 역사 전공자이고 춤을 좋아하니 그 워크숍에 정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말이 정말 맞아. 나는 이미 등록했어. 그게 우리 대학이 아니라 빅토리아 대학에서 열리는 거지. 맞지? 여기에서 약간 멀지만 괜찮아. 빅토리아 대학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리더라. 차를 타고 가는 길이 경치가 좋다고 들었어. 그래, 너도 워크숍에 참석하는 거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정말? 하지만 너는 그 댄스 클럽의 워크숍에 항상 참가하잖아. 그날 주니어 스타스에서 오디션이 있어. 어제 거기서 온 전화를 받았어. 와, 정말 좋은 기회잖아. 행운을 빌어. 이글 1-7의 소재는 댄스 워크숍입니다. 남자는 댄스 워크숍이 있는 날 주니어 스타스에서 오디션을 치르게 되어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으므로 남자가 댄스 워크숍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는 2번 오디션 일정과 겹쳐서입니다. 따라서 1-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스노우모빌 투어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이번 겨울에 스노우모빌 투어를 가는 게 어때요? 물론이죠. 아주 멋질 것 같군요. 아는 게 있어요? 네, 선샤인 피크 리조트에서 스노우모빌 투어를 하네요. 좋네요. 우리가 2년 전에 해리를 거기에 데려갔었잖아요. 거기 아름답지요. 투어는 언제 하나요? 1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매일 운영해요. 1월 둘째 주에 이틀 동안 가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어요. 그런데 초급자용 투어가 있어요? 네, 있어요. 다양한 수준의 투어가 있으니 해리와 우리가 초보자 투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군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 투어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5살 미만의 어린이는 투어 참가가 허용되지 않아서 올해 해리가 5살이 되니 완벽해요. 오, 완벽하군요. 이글 1-8의 소재는 스노우모빌 투어입니다. 장소 선샤인 피크 리조트, 운영기간 Everyday from December 1st to February 20th, 초급자 투어 개설 여부, Have Tours for Beginners, 참가자 연령 제한, Children under 5 are not allowed. 이런 것들은 다 언급되었지만 4번 요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9번 문제입니다. 해피워크 챌린지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덕스 엑스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엑스포 총 주최자인 다이앤 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피워크 챌린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반려견과 즐거운 산책을 하면서 동물 보호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여러분이 걷고 싶은 거리를 10, 30 또는 50km 중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는 지금부터 9월 30일 사이에 여러분이 선택한 거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걷기 시작할 때 앱을 작동시키면 그것이 거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면 후원자들과 광고주들이 목표를 완료한 사람들의 수와 그들이 얼마나 긴 거리를 걷는지에 따라 기부를 할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우리의 후원자들이 제공해주는 반려견 간식과 강아지 모양의 열쇠고리를 받습니다.
부디 이 즐거움에 동참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견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글 1-9의 소재는 동물보호소 기금 마련을 위한 산책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후원자가 제공한 반려견 간식과 열쇠고리를 받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반려견 간식과 열쇠고리는 참가자가 구입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소형 탁상용 선풍기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암, 노트북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에이미, 사무실 제 자리에 놓을 소형 탁상용 선풍기를 찾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요, 어디 봐요. 얼마나 큰 것을 원하나요? 크면 클수록 더 시원해요. 제 책상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그것은 20cm보다 더 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30 넘게는 쓰고 싶지 않네요. 알겠어요. 이제 풍속 조절 개수 3단과 5단 중에 골라보세요. 저는 풍속 5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3단 풍속을 가진 것으로 선택할게요.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되네요. 그것들은 전력을 다르게 공급받네요. 당신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플러그로 연결하는 방식이 일정한 전력 공급 때문에 더 낫지만 작은 선풍기에는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기 컨센트가 제 책상에서 좀 멀어서요. USB로 전력 공급이 되는 것이 더 낫겠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은 이것으로 해야겠네요. 이글 1-10의 소재는 소형 탁상용 선풍기 주문입니다. 크기가 20cm보다 더 작고 $30를 넘지 않는 가격에 풍속 조절 개수는 3개인 것 중에서 USB 전력 공급형 제품을 사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주문한 소형 탁상용 선풍기는 3번입니다. 따라서 1-1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화장실 세면대가 막힌 것 같아요.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오, 맞다. 내가 막 살펴보려던 참이었어. 배관공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먼저 그것을 살펴볼게. 정답은 1번 Possibly, but let me check it out first입니다. 이글 1-11번의 소재는 화장실 세면대 막힘입니다. 화장실 세면대가 막혔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막 살펴볼 참이었다고 대답했고 남자는 배관공을 불러야 하지 않냐고 물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Possibly, but let me check it out first입니다. 따라서 1-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집에 오는 길에 토마토를 샀나요? 내가 직장에서 집에 오는 길엔 식료품점이 없어서 당신이 사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완전히 잊었네요. 일 끝난 후에 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으로 토마토 소스를 만들지는 못하겠어요. 상관없어요. 저녁 식사로 그냥 배달 주문을 하죠. 정답은 2번 No problem. Let's just order out for dinner입니다. 이글 1-12번의 소재는 저녁 식사 준비입니다. 퇴근길에 토마토를 사왔는지 물어보는 여자에게 남자는 사오는 것을 잊었다고 사과했고 여자는 괜찮지만 저녁으로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다고 말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No problem, let's just order out for dinner입니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우리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야 할 게 더 있나요? 샴푸랑 컨디셔너요. 우리는 그것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알았어요. 그것들은 7번 통로에 있네요. 저쪽 다음 통로에요. 그래요. 봐요. 이것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상표네요. 이번 주에 할인 중이네요. 잘 됐어요. 우리가 몇 개 필요하지요? 잠깐만요. 온라인에서 가격을 보고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이것들이 20% 할인인데요. 여기가 더 싸지 않나요? 보세요. 묶음으로 온라인에서 더 싸네요. 온라인에서 그것들을 삽시다. 우리가 내일 쓸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날 배송 서비스를 사용하면 내일 오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드네요. 여기 배송비 보이나요?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러면 결국 그것들은 온라인에서 더 비싸게 되네요. 맞아요. 우리는 돈을 더 지불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정답은 2번 Right, we need to check details not to pay more입니다. 이글 1-13번의 소재는 생필품 쇼핑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샴푸와 컨디셔너가 다 떨어져가서 새로 사는 상황입니다. 상점에서 할인하고 있는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하면서 남자가 온라인에서 사는 것이 더 싸다고 말했으나 여자가 내일 당장 쓸 것이 없을 것을 걱정했고, 이에 남자가 빠른 배송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자 여자가 배송비가 추가적으로 드는 것을 발견하면서 온라인 상품이 상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졌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Right, we need to check details not to pay more입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약간 늦었구나. 너에게 전화하려 하던 참이야. 죄송해요, 엄마. 동아리 모임이 평소보다 약간 늦게 끝났어요. 괜찮아. 아빠가 오늘 늦게까지 일을 해서 우리 둘이 저녁을 같이 먹을 거야. 그렇군요. 저는 약간 배가 고파요. 저녁은 뭔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파스타를 만들었어. 그러니 가서 씻고 주방으로 오렴. 정말 멋져요. 하지만 먹기 전에 제가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니? 어서 말해봐. 오늘 제가 학교에서 올해의 학생으로 뽑혔어요. 와, 축하해. 정말 내가 자랑스럽구나. 고마워요. 정말 기뻐요. 한 학년에 한 명의 학생만 뽑혀요. 그거 대단한 일이구나. 아마 그건 내가 올해에 정말 잘해서 그런 것 같구나. 맞아요. 제가 많은 분야에서 큰 성취를 거두어서 뽑혔어요. 정답은 3번 Right. I accomplished a lot in many areas, so I was selected입니다. 이글 1-14번의 소재는 올해의 학생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올해의 학생으로 뽑혔다는 말을 듣고 아마 남자가 매우 잘해서 그 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Right, I accomplished a lot in many areas, so I was selected입니다. 따라서 1-1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커트가 아이린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린과 커트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둘 다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 그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견본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 몇 분으로부터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부모님이 모두 학교로부터 매우 먼 곳에 사셔서 학기 중에는 그분들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린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양로원을 방문해서 그곳의 어르신들이 견본을 써보고 피드백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린은 커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작년에 한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그곳의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거기에 가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트는 아이린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곳을 알아. 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자. 정답은 5번
I know of a good place. Let's go and ask if we can get help입니다. 이글 1-15의 소재는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 제품 디자인입니다. 커트는 작년에 자원봉사를 했던 양로원에 가서 그곳의 어르신들에게 제품 개발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려 하므로 커트가 아이린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I know of a good place. Let's go and ask if we can get help입니다. 따라서 1-1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6번, 1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6번에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집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은 점점 더 매력있게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아파트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내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은 쉽습니다. 실내 정원을 위한 좋은 후보에 관해 말해봅시다. 첫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심지어 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물이 담긴 잔에 그것을 넣어두시면 새로운 줄기들이 위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깊은 화분에서는 당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추위를 잘 견디고 섭씨 약 15도에서 잘 자랍니다. 여러분이 더 따뜻한 지역에 산다면 고추가 여러분에게 적격입니다. 그것들은 하루에 14에서 20시간 사이에 높은 수준의 빛이 필요하고 섭씨 약 23도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잊지 마세요. 하루에 8시간 정도 빛을 쬐다면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잠깐 광고 방송 들으신 후에 식물 키우기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지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글 1-16에서 17번의 소재는 실내 채소 재배입니다. 남자는 실내 정원을 위해 키우기 적절한 채소와 그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실내 정원 가꾸기에 적절한 채소들 Vegetables suitable for indoor gardening입니다. 따라서 1-1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채소가 아닌 것은 샐러리, 당근, 고추, 토마토는 언급되었지만 3번 호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만다 존스 박사님께 우리 시의 폐기물 관리부는 장애가 있거나 지정된 수거 장소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두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귀하의 환자 중 한 명인 제임스 스미스 씨가 이 특별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씨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이동 능력이 의료상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동의를 받아 우리는 귀하가 스미스 씨의 신체 장애에 대한 의료 증빙 서류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첨부된 양식을 확인하시고 그의 의료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 일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기물 수거 부서 운영관리자 데보라 존슨 투림. 이글 1-18번의 소재는 의료증빙 서류 제공 요청입니다. 의사가 담당한 환자가 시에 폐기물 수거 특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의 이동 능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니 정보를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므로 그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사 소견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케이트의 심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트는 탁자 반대편의 형사 윌을 바라보았다. 그가 우리 집에 왜 왔지? 그녀는 궁금해했다. 윌은 최근 로이스 댁에 무엇이든 이상한 것을 알아차린 게 있으신가요? 라고 말했다. 케이트는 별나게 조용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수다스러운 노령의 로이스 부인을 지난 며칠 동안 밖에서 보지 못한 것은 정말 이상했다. 케이트는 몹시도 알고 싶었다. 윌은 조앤 로이스 씨가 실종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말인가요? 라고 케이트가 물었다. 네, 그분 아들이 그분의 집이 잠겨있지 않고 몇몇 귀중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로이스 부인이 48시간 넘게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라고 윌이 대답했다. 갑자기 케이트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녀의 입이 딱 벌어졌다. 로이스 부인이 납치된 건가요? 라고 그녀는 물었다. 윌은 네, 저희는 누군가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를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케이트는 자신의 이웃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끔찍한 생각에 몸이 얼어붙었다. 이글 1-19의 소재는 이웃의 납치입니다. 이웃이 지난 며칠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형사가 집을 방문하여 그 이웃이 납치되었다는 말을 하자 그녀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여 몸이 얼어붙었다는 내용이므로 글에 나타난 케이트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궁금한에서 충격을 받은입니다. 따라서 1-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2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서 여러분이 자신의 예술품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구성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 혹은 내용 문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직관이 완전히 운용 모드인 채로 여러분에게 제시되고 있는 어떤 변화든 그것을 따라 흘러가고 맞다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작품에 도움이 되도록 과정을 바꾸는 것이 예술세계의 성공에서 극히 중요하다. 직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특히 우리의 창의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그렇다.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 있다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대사를 일러주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떠한 어려운 예술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글 1-20의 소재는 예술 창작과 직관입니다. 예술 창작의 과정에서 중간에 가로막히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때 직관의 흐름을 따라가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창의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렇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예술 창작 과정에서 난관을 만나면 자신의 직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1-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1번 문제입니다. 미주친 It's time to cash your chip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족 지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탄생에서부터 사망까지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화한다. 내가 보기에는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 영혼을 괴롭히는 선택이 아닐 때는 성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에 단 한두 번만 있다. 첫 번째는 성인기의 초년 시절인데 그때는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여러분은 돈을 저축하거나 건강에 신경을 쓰거나 혹은 그 문제라면 특정한 경력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입지를 만회할 시간이 있으므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은 언젠가 나중까지 지연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한 시기는 인생의 만년인데 그때는 여러분의 현재 자신과 미래의 자신의 격차가 줄어든다. 특정한 나이가 되면 여러분은 항상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 높은 장애물을 넘는 데 실패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된 그러한 사람을 포용한다. 이제 칩을 현금으로 바꿀 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싼 여행을 예약한다. 여러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제공한다. 여러분은 죄책감 없이 그 1쿼트 용량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이글 1-21의 소재는 미뤄둔 욕구의 충족입니다.
성인기에 즉각적인 욕구 충족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가 2번 있는데 그중 한 번이 자신이 원하던 바를 달성하거나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포용하는 인생의 만년이라는 맥락이며 밑줄 부분은 이 시기에 드디어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를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밑줄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미뤄둔 욕구를 충족할 때가 왔다는 의미인 3번 여러분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You feel the need to fulfill your desires before it's too late입니다. 따라서 1-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보든 미술 작품을 처음 접할 때마다 나는 즉시 내가 보고 있는 것에 관해 판단과 추정을 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 작품과 그것의 창작자에 관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미술가의 의도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것은 다른 미술가의 작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나는 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려고 정보를 좀 찾을 수 있는지 보려 주위를 둘러본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작품 견본과 미술가의 설명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함께 그것들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성취를 기록하는 더욱 완전한 기록을 구성한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경력 전체에 걸쳐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2가지 도구이다. 그것들은 미술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작품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이 글 1-22번의 소재는 작품 견본과 미술가의 설명입니다. 미술 작품 소개를 받을 때마다 작품과 창작자에 관한 의문이 들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작품 견본과 미술가의 설명을 찾는다고 언급한 다음 그 2가지가 미술 전문가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핵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작품 견본과 미술가의 설명은 전문가의 이해와 지지를 유도할 중요한 수단이다입니다.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야구 선수들처럼 현대의 오페라 가수들 또한 이전 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건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거의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어마어마한 거리를 비행하고 비행기에서 급히 내리고 가장 힘든 배역을 수행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동료 집단을 다루고 어떻게든 전체적인 조화의 감각을 형성한다. 그들은 세계의 훌륭한 오페라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대단히 다양한 음향 환경에 마주친다. 그것은 야구 슈퍼스타인 베이브 루스가 8경기짜리 서부 해안 출정에서 야간 경기를 마친 다음 갑자기 낮 경기를 하게 만드는 것. 9회에서 시속 95마일의 공을 던지는 새로 등판한 구원 투수에 맞서게 하는 것. 그리고 TV 스포츠 채널의 경기 후 인터뷰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만루에서 자신이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기분을 말하게 되는 것과 음악적으로 동등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과 상황들이 정신과 신체에 가하는 타격을 고려해 볼 때 현대의 가수들이 정말로 매우 잘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글 1-23의 소재는 현대 오페라 가수의 힘든 작업 여건입니다. 현대의 오페라 가수가 장거리를 여행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료와 상황에 맞추어 어려운 배역을 수행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업무를 매우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현대 오페라 가수의 힘든 작업 여건 Demanding working conditions of modern opera singers입니다. 따라서 1-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충실함, 감정적인 기술, 공존 가능성,
공감적인 인식의 질을 관찰할 때 이것을 하도록 돕는 감정에 감사하라. 즉, 여러분의 시샘과 질투심에 감사하라. 부드럽고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에서 이 두 감정은 여러분이 관계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들은 또한 여러분이 받는 사랑과 관심의 깊이, 여러분이 느끼는 충실함과 안정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충실함, 자원, 인정, 안정감의 안정적인 원천과의 연결의 질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만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의식하고 충실하고 안정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여러분이 많이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질투심과 시샘은 이미 여러분의 생활에서 활성화되어 있을 것인데 심지어 바로 이 순간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그러하다. 이 두 감정이 자유롭게 적절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안전한 친구와 건강한 짝을 식별하여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샘과 질투여 고맙다. 이글 1-24의 소재는 시샘과 질투심의 긍정성입니다. 시샘과 질투심은 건강한 관계와 그러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파악하고 고르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건강한 관계 안에서는 이미 시샘과 질투심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니 이 감정들의 감사함을 느끼라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샘과 질투심, 건강한 관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감정들. Jealousy and envy, emotions guiding us toward healthy relationships입니다. 따라서 1-2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천별 미국의 전기 생산을 보여주는데 2021년과 2022년의 점유율은 추정이다.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기 생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것은 2022년에 전기 생산의 약 35%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석탄은 2017년에 미국의 전기 생산에서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지만 그것의 점유율은 그 이후에 감소했으며 그런 다음 2021년에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0년 미국의 전기 생산에서 석탄의 점유율과 원자력의 점유율은 약 20%로 거의 같았다. 재생 가능한 연료의 점유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의 점유율은 2017년의 점유율보다 거의 2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주어진 해들 동안 수력의 점유율은 미국 전기 생산의 5%에서 10% 사이에 머무르면서 5가지 원천 중에서 가장 적게 유지되었고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글 1-25의 소재는 미국의 전기 생산입니다. 재생 가능한 연료의 점유율은 2017년에 10%였는데 2022년에는 이것의 2배보다 적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2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6번 문제입니다. 루돌프 칼 골만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루돌프 칼 골만은 애리조나주 칠룬에서 태어난 나바조족 화가였다. 골만은 아메리카 인디언 미술의 피카소로 알려졌다. 그는 많은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그는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개발하도록 격려받았는데 그로 인해 결국 나바조 부족 의회로부터 멕시코 시티 컬리지에 들어가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골만은 뉴멕시코주로 이사했고 1968년에 타우스에서 나바조 갤러리를 열었다. 그것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소유한 최초의 미술관이었다. 1973년에 그는 뉴욕시의 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인디언 미술관에서 온 걸작 전시회에서 작품이 전시된 유일한 생존 화가였다. 골만의 작품은 디에고 리베라와 데이비드 세퀘로스와 같은 멕시코의 사회적 사실주의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의 그림 중 많은 수는
나바조족 여성, 나바조 자치구역에서 그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그 너머 세상의 여성들과 관련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74세에 죽었다. 뉴멕시코 주지사인 빌 리차드슨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여 조기를 개항하라고 명령했다. 이글 1-26의 소재는 루돌프 컬 골먼의 생애입니다. 골먼의 작품은 디에고 리베라와 데이빗 스퀘로스와 같은 멕시코의 사회적 사실주의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루돌프 컬 골만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멕시코 사회적 사실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입니다. 따라서 1-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7번 문제입니다. 2023 스쿨 지오그래피 컴페티션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학교 지리 경연대회. 지리를 사랑하세요? 큰 상을 원하나요? 와서 겨루세요. 모든 9학년과 10학년 학생에게 열려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 도시의 지리입니다. 일정에 주목하세요. 사진 경연대회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메인 로비. 퀴즈 경연대회 예선전 9월 8일 금요일 점심시간 지리교실. 결승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학교 강당. 각 부문의 우승자에게는 다음이 시상됩니다. 트로피, 상품권, 그리고 학부모의 밤에 소개되는 명예. 등록 방법.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등록하려면 학교 웹사이트인 www.arcadiahighschool.edu를 방문하셔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글 1-27의 소재는 지리 경연대회입니다. 퀴즈 경연대회의 결승전은 학교 강당에서 진행된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퀴즈 경연대회의 결승전은 지리교실에서 진행된다입니다. 따라서 1-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8번 문제입니다. 그랜델 워킹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랜델 걷기 축제. 그랜델 계곡에서 재미있는 걷기 여행. 날짜 9월 3일에서 6일까지. 출발 지점 그랜델 에듀케이션 센터. 주최자 그랜델 워킹 클럽. 신입 회원은 항상 환영합니다만 비회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워킹 A 수준 매우 경험이 많은 등산가들만을 위함. 경로 16마일. 출발 시각 오전 7시 30분. 소요시간 6시간 이상. 워킹 B 수준 경험이 있는 걷기 여행자를 위함. 경로 9마일. 출발 시각 오전 9시 30분. 소요시간 5시간. 워킹 C 수준 가족 전체에게 이상적임. 경로 4마일. 출발 시각 오전 10시. 소요시간 2.5에서 3시간. 장비 안전. 등산화, 배낭, 방수되는 재킷, 모자, 장갑이 권장됩니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만 받습니다. 사전 등록을 권고합니다. 걷기 세부사항과 지도를 위해 www.grandelwalkingfestival.org를 방문하세요. 이글 1-28의 소재는 걷기 축제입니다. 워킹 C의 소요시간이 2.5에서 3시간이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워킹 C의 소요시간은 3시간 이하이다입니다. 따라서 1-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문학 비평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된 텍스트 중심의 이론은 독자의 역할에 아주 적은 관심을 두었다. 문학 작품의 의미는 저기 그곳에서 책장 위의 단어들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했다. 문학 텍스트에 대한 더 인문주의적이거나 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던 이전의 전통과는 달리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소위 신비평가들은 일반적으로 작품 자체의 자율성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읽기와 상세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뿐 아니라 작가의 전기, 개성, 의도 또한 내적 일관성, 인유, 모호함에 재치 있는 해석보다 덜 중요했다. 다른 분야에서의 실증주의적인 성공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았던 이 시기의 문학 비평가들은 문학의 과정에서 가장 골칫거리 요소인 독자를 제거함으로써 읽기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작품을 그것이 주는 심리적, 감정적 효과와 혼동하는 것은 왜곡하는 상대주의와 신뢰할 수 없는 주관주의를 낳는 정서적 오류를 구성한다고 단언하였다. 이글 1-29의 소재는 문학의 신비평입니다. 5번 insisted의 목적어인 명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gu를 유도해야 하므로 동사 원형인 confuse는 적절하지 않고 동명사인 confusing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1-2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헌법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본다. 수구의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에 의한 통치를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통 그 자체를 존중하기를 거부한다. 민주주의 헌법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통을 돌아볼 가능성을 더 커지게 한다. 비슷한 이유로 자치 시민들은 기존의 선호와 신념을 바꿀 수 없는 것, 자연스러운 것 또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적인 공공 영역에서 수기의 중심점은 이성에 의거한 논의의 선호와 신념을 맡김으로써 그것들을 둘 다 형성하고 자주 바꾸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수구의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을 위협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선호 그리고 특히 아동의 선호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행에 찬성한다? 회의적이다. 민주주의 헌법은 선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중진하고 사람들이 우연히 가지게 된 선호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그저 단순히 시행하지는 않을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글 1-30의 소재는 민주주의 헌법에서의 선호와 신념입니다. 수기 민주주의자들은 전통보다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에 의한 통치를 원하므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을 위협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선호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행의 회의적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approving을 skeptical과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1-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1-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할리우드 남녀 배우들은 전쟁에 기울이는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자진해서 시간을 내어 봉사했다. 클럭 게이블, 지미 스튜어트, 타이런 파워와 같은 남자 슈퍼스타들이 군대에 입대했다. 여배우들은 전국을 비행기로 돌며 전쟁 채권을 팔았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중 일부는 할리우드 캔틴에서 커피와 도넛을 나눠주고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는 것이 밤에 목격될 수 있었다. 영화사의 흑인과 백인 음악가들은 라이브 음악을 연주했다. 이러한 인도적인 표현들은 함께 춤을 추는 흑인과 백인의 섞인 쌍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정치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 캔틴을 인종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것은 워너브러더스사의 주요 스타이자 캔틴의 창립자이며 아카데미상을 2번 수상한 배트 데이비스와 존 가필드가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배우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자 중단되었다. 배우들이 없으면 캔틴은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군대나 미국의 나이트클럽과는 달리 할리우드 캔틴은 인종 간에 통합되어 있었다. 자, 빈칸에 들어간 말은 4번 인테그레이티드가 되겠습니다.
이글 1-31의 소재는 2차 세계대전 시기의 할리우드 캔틴입니다. 할리우드 캔틴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는데 이를 인종별로 분리하자는 논의는 배트 데비스와 존 가필드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통합되어 인테그레이티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생명을 순전히 기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모든 생물학적 다양성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 적은 발의가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솔깃할 수도 있고 호랑이와 북극곰의 수는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아마도 생태계는 더욱 꽤 줄어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여전히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세상을 보는 몹시 서글픈 방식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그것을 채택하기라도 한다면 해야 할 가장 쉬운 일은 그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증거를 자세히 평가하면 그러한 위험이 엄청난 것임이 매우 분명해진다. 적어도 우리는 질병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잃을 뿐 아니라 작물, 동물, 물고기의 산출량 감소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너무 멀리 지나쳤다고 갑자기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 멸종으로부터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 이글 1-32의 소재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의 문제점입니다. 기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파리나 호랑이와 북극곰이 중요하지 않고 인류를 위해 생태계가 조금 더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몹시 서글픈 방식이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일단 멸종이 벌어지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오늘날의 모든 생물학적 다양성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Prove the absolute necessity of all today's biodiversity입니다. 따라서 1-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산업화된 국가에서 유아 사망률, 아동기 성장률,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과 같은 변수들은 모두 석기시대 또는 그 이후 현세기로 오기까지의 그 어느 시기에 획득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공중보건 상태를 나타낸다. 실제로 역사상 지금까지 65세 넘어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먼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이 아닌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위해 선택된 유전자이다. 과학과 기술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용 가능한 증거가 시사하기를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흔하지 않았거나 보기 드물었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 여전히 집단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상대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각 질병에 대해 우리는 점점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시정 조치는 거의 확실히 예방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석기 시대 선조들의 생활 양식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재도입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이글 1-33의 소재는 유전자와 질병입니다. 산업화 이후 건강이나 수명과 관련된 변수들은 이전의 시기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공중보건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후기 구석기 시대의 선조들에게 흔치 않거나 희귀했던 질병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유전자가 지금의 생활 방식이 아닌 이전 세대의 생활 방식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간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Take a step backward in time입니다. 따라서 1-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도시가 공해 유발 산업이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갈색 도시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생각해보라. 만일 현재 및 잠재적인 주민 모두 도시가 보이고 냄새나는 방식에 의해 기분이 상하고 그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험을 인식한다면 가구들은 퇴장하여 반대 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도시로부터 이주해 나갈 테고 잠재적인 전입자들은 이주해 오지 않기로 선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와 동시에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도시들은 전입을 경험할 것인데 그것은 토지의 입찰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지역 임금의 입찰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주민들이 더 좋은 도시에서 사는 것과 덜 쾌적한 도시에서 사는 것 사이에서 그저 무관심해질 때까지 가격은 계속 조정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유지되려면 더 낮은 삶의 질을 가진 도시는 더 매력적인 도시보다 더 낮은 임대료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지역 공공재에 대한 이러한 암묵적인 지불을 보상적 격차라고 부른다. 가구는 상층 관계에 직면하는데 그들이 더 좋은 도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주택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 이글 1-34의 소재는 도시의 생활 환경과 비용의 관계입니다. 주민들이 공해로 인해 삶의 질이 낮은 도시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건강상의 위협을 인식하여 이주해 나감에 따라 삶의 질이 높은 도시에서는 지대가 상승하고 임금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가격 조정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언급한 다음 더 낮은 삶의 질을 가진 도시가 이런 조건을 유지하려면 할 일을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더 매력적인 도시보다 더 낮은 임대료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or for lower rents and higher wages than the more attractive one입니다. 따라서 1-3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한다는 개념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그것은 실체가 없다. 우선 여러분은 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틀 밖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현재의 제품군, 회사의 경계, 어쩌면 심지어 여러분 업계의 경계까지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임의적인 지정이다. 이는 업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리더가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로 전념할 때 그것은 불균형한 조정을 가져오며 자주 혁신 망치가 새로운 옷을 찾고 있는 상황인 혁신을 위한 혁신을 포함한다. 리더는 비전과 전략적 방향을 가져야 하는데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이 그 방향성을 천천히 약화시킨다. 그것은 또한 모든 노력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리더십 원칙을 위반한다. 이글 1-35의 소재는 틀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라는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며 특히 한 집단의 리더가 틀에서 벗어난 생각에 전념하면 그 집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 업계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2번입니다. 따라서 1-3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식 축구공은 바람을 속인다. 가늘고 긴 모양은 이동 방향에 노출된 표면 면적인 그것의 양쪽 면적을 줄인다. C단락입니다. 앞쪽 면적이 더 적을수록 그 공이 앞으로 이동할 때 경로로부터 밀어내야 하는 공기 분자는 더 적고 그것은 더 적은 저항을 의미한다.
미식 축구공을 질량과 전체 표면적이 같은 둥근 공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미식 축구공은 둥근 공보다 더 적은 앞쪽 면적을 가지고 따라서 더 멀리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B단락입니다. 앞쪽 면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움직이는 차의 유리창으로부터 손바닥을 내미는 것이다. 여러분이 손바닥이 앞을 보도록 하면 바람이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밀 것이다. A단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을 90도로 돌려서 손의 측면만 앞을 보도록 하면 앞쪽 면적이 줄어들고 바람의 저항도 그렇게 된다. 줄어든다. 여러분은 거의 손이 공기를 가르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상어와 로켓과 경주용 자동차가 모두 끝이 뾰족한 코를 가진 것이다. 이글 1-36의 소재는 앞쪽이 뾰족하며 가늘고 긴 물체의 움직임입니다. 주어진 글은 미식 축구공은 바람을 속이며 가늘고 긴 모양은 앞쪽 면적을 줄인다고 언급합니다. C에서 The smaller the frontal area로 주어진 글의 내용을 받아 앞쪽 면적이 작을수록 더 적은 저항을 만나며 둥근 공보다 미식 축구공이 더 멀리 앞으로 던져진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B에서 앞쪽 면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차로부터 손바닥을 내밀어 보는 것을 언급합니다. 다음 A에서 But if you turn your hands 90 degrees로 B에서 제시한 손바닥이 앞을 보도록 한 것과 대조하여 손을 돌려서 앞쪽 면적을 줄이면 공기 저항도 줄어들게 됨을 언급하고 이런 이유로 상어, 로켓, 경주용 자동차가 모두 끝이 뾰족한 코를 가졌음을 언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 B, A입니다. 따라서 1-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흔히 극적으로 들리는 주장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2012년 라지 헤드론 컬라이더 대형 광입자 충돌기에 있던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찾았던 힉스 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입자의 발견을 발표했다. B단락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그 주장을 즉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힉스가 정확히 그것에 있던 그곳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한 만한 충분한 이론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즉 그들이 가진 사전 확률이 비교적 높았던 것이다. C단락입니다. 대조적으로 2011년에 한 집단의 물리학자들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입자를 측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주장에 대한 반응은 보편적인 회의론 중 하나였다. A단락입니다. 이것은 실험자들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고 그것은 단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입자에 대해 부여한 사전 신뢰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 원래 팀은 그들의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글 1-37번의 소재는 과학적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2012년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았던 힉스 입자일 가능성이 큰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는 글 다음에는 과학자들이 이미 그 입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였기 때문에 즉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의 측정에 대한 예시가 주어진 C가 B 다음에 이어지고 이러한 측정이 회의적인 이유가 빛보다 빠른 물질에 대한 사전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 C, A입니다. 따라서 1-3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곰팡이와 버섯을 제외하고 균류는 중요한 생명체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균류는 우리 환경에서 죽어 부패하는 유기물의 분해와 재활용을 돕는다. 버섯, 곰보버섯, 송로버섯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부 균류는 치즈를 숙성시키는 데 사용되며 효모는 빵, 알코올성 음료, 공업용 화학물질의 생산에 사용된다.
균류는 페니실린과 이식된 장기의 거부 반응을 막는 약인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이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의 원천이다. 하지만 10만 종의 균류 중 30%는 기생생물이나 병원균이다. 식물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인데 그들은 과일 수확을 완전히 파괴하고 미국 밤나무 마름병, 네덜란드 느릅나무병, 그리고 맥각 중독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944년 프랑스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살렘 마녀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들에게 환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균류는 피부 감염, 무좀, 혐오 감염, 칸디다증,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 감염을 일으킨다. 이글 1-38의 소재는 균류의 이득과 해악입니다. 균류는 치즈를 숙성시키거나 빵, 술,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페니실린과 같은 중요한 약의 원천인 동시에 기생생물이나 병원균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4번 앞에는 균류가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여러 예시가 제시되었고 4번 뒤에는 과일 수확을 파괴하고 식물을 병들게 하는 균류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많은 균류가 기생생물이나 병원균이라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고고학자들은 고고학 유적지를 보존하고 동시에 유적지가 위치한 지역의 현대 거주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많은 장엄한 마야 유적이 있는 장소인 과테말라와 같은 나라들에서 고고학자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연구 프로그램에 경제 개발과 환경 보존을 통합하고 있다. 고대 마야 유적지는 그 크기 때문에 특별한 보존 우려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미국 고고학자 조나단 케플랜의 연구의 초점인 초콜라는 60개가 넘는 언덕, 대형 관계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 유적지에서 나온 정보는 마야 문명의 기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고대 마야의 후손인 현대 초콜라의 농부들은 빈곤과 질병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현대적 요구에 직면하여 고대 역사적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보존은 중요성이 크지 않다. 이글 1-39의 소재는 고고학의 현대적인 요구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 거주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마야 유적의 예시로 등장하는 초콜라 지역에 많은 유적이 있고 이러한 유적을 통해 마야 문명의 기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문장 뒤에 현대 초콜라 농부들은 빈곤과 질병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이었고 그 다음 문장에서 현대 농부의 빈곤과 질병을 서치 모던 니즈로 가리키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4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모호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이 정확할수록 그 법을 따르고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실인 경우가 흔하지도 않다. 매우 간단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공원 내 공놀이 금지라고 쓰여있는 팻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단순히 이 경우 발사체가 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고 활쏘기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휴대용 플라스틱 핀볼 게임을 하는 어떤 사람은 공원에서 이 특정한 공놀이를 한 것 때문에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록에 대한 예외와 함께 금지된 모든 발사체를 명시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할 것이고 이미 그러한 것보다 표지판으로 그것도 훨씬 더 큰 표지판으로 환경이 훨씬 더 많이 오염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들을 읽을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요약문입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법은 그것을 따르고 집행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의 정확성과 모호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 글 1-40의 소재는 법의 효과적인 집행입니다. 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모호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나치게 구체적인 법은 이를 따르고 집행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specific이 그리고 빈칸 B에는 ambiguity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정답은 3번 specific ambiguity입니다. 따라서 1-4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1, 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1,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불씨는 신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 X를 하는 것을 신뢰를 주는 사람이 신뢰하지 않을 때 취하는 행동이다. 불씨는 신뢰에 대한 배신이나 신뢰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지 않다. 행위자는 실제로 불신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하지 않기로 보류된 신뢰에 선택할 수 있다. 불신은 보통 큰 위험을 포함한다. 잠재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잠재적 이득보다 훨씬 더 작다면 행위자는 신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불신하기보다는 단순히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신은 교환관계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수반하며 따라서 의존도를 줄이고 불신을 증가시킨다. 불신은 더 많은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신뢰 결과를 위한 기회를 분명히 감소시킨다. 신뢰하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에서 오는 이득은 불신에서 얻는 이득보다 더 클 수 있는데 배신은 관계와 그와 관련된 모든 미래 손실의 종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불신은 타인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직 및 제도 설계의 요소는 그것들이 실제로 기능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자주 그러한 전략적 결정을 반영한다. 여기에 죄수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감옥 설계의 예가 있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는 죄수들 사이에 불신을 강화하여 범죄 자백을 유발한다. 더 일반적으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늘리는, 줄이는 수단으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반대로 힘없는 사람들은 권력자에 대한 불신을 권력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글 1-41, 42번의 소재는 불신의 의미와 예시입니다. 1-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신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불신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득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죄수들의 자백을 받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로도 사용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불신의 위험성과 그 활용 방법 The risk of distrust and how it is utilized입니다. 따라서 1-4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신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데 불신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growing을 reducing과 같은 낱말로 바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입니다. 따라서 1-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 44, 4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43, 44,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조시는 자전거로 터키를 횡단하는 여행을 막 시작했다. 그의 바로 첫 번째 밤이었던 지난밤에 그의 텐트 옆에 있던 한 자전거 여행자는 그에게 기억해요. 당신은 자전거로 터키를 여행하고 있고 길 잃은 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라고 경고했다. 오늘 조시는 이스탄불에서 25마일 정도 지나갔고 개 한 마리가 약 2시간 동안 그의 자전거를 계속 따라왔다. 그 개는 그에게 2년 전에 죽은 자신의 개를 떠올리게 했다. 편히 잠들길. 그 개를 무시하려고 페달을 밟으며 그는 진짜 단거리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려갔다. 조시는 뒤를 흘끗 보았다. 개는 가능한 한 빨리
그를 뒤쫓아 제 위치를 지키려고 했다. 조쉬는 한 마을에 도착했고 개는 앞으로 이동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그 개가 이곳이 집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D단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오른쪽에 있는 들판에서 성난 짖음이 들려왔고 4마리의 개가 길 건너편에서 뛰쳐나왔다. 조씨가 소리쳤지만 그것들은 그 개에게 다가가서 그 개를 한꺼번에 공격했다. 개는 반격하지 않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자전거를 내던지고 그 개들이 도망갈 때까지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조씨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꿇어앉았다. 그 개의 커다란 초콜릿 갈색 눈이 그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그 개에게 착한 녀석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그는 그 개를 루시라고 이름 지었다. C단락입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루시도 일어섰고 그 개는 그의 다리에 코를 비볐다. 함께 그들은 자전거를 끌고 마을 가게로 갔다. 그는 루시에게 자전거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자신을 비웃었다. 그 개가 내 말을 어떻게 이해나 하겠어? 그것은 개이고 그는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루시는 터키 개이고 그는 영국인이었다. 그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나이든 가게 주인은 그가 말을 알아듣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조씨는 그에게 밖에 있는 개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다. 그가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조씨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루시를 가리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다시 사라졌다. B단락입니다. 그 노인은 다시 나타나 루시에게 빵을 던져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루시가 빵을 먹느라 정신이 없을 때 조씨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 손짓했다. 그는 단숨에 작별 인사와 감사 인사를 하고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자신이 왔던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마을을 가로질러 그를 향해 가능한 한 빨리 달려오고 있는 루시가 있었다. 그 개는 그를 거의 넘어뜨릴 뻔한 힘으로 조씨에게 다가갔고 그는 루시를 품 안으로 들어올리고 참으로 착한 녀석이라고 루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이글 1-43, 44, 45의 소재는 자전거 여행 중 만난 떠돌이개 루시입니다. 1-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씨가 자전거로 터키를 횡단하는 여행을 시작했다는 도입 부분에 이어 이스탄불을 지난 후 계속 자신을 쫓아오는 개를 처음 발견했다는 A 다음에 그 개가 4마리 개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막아준 후 그 개에게 루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내용의 D가 온 다음 마을의 가게 주인에게 루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의 C가 오고 이어서 먹을 것으로 루시를 정신없게 하여 떼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왔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으나 루시가 마을을 가로질러 조씨에게 달려왔다는 내용의 B로 마무리되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43번의 정답은 5번 D, C, B입니다. 따라서 1-4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과 다른 것은 자, D번은 가게 주인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조씨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1-4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5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조씨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전거에서 내려 루시와 함께 걸어서 마을 가게로 갔다고 했으므로 조씨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루시를 자전거에 태워 마을 가게로 갔다입니다. 따라서 1-4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